아, 시댁 오기 싫어. 불편해 죽겠네. 짜증나. 집안 행사 때마다 왜 시댁 얼굴을 봐야 하는 거야? 이 씨는 며느리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숨을 푹푹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며느리 보기 싫어. 맨날 불평만 하고. 오면 청소하고 밥 차려줘야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맨날 방에서 누워만 있고 이게 상전이 아니면 또 뭐야? 며느리 불편하고 짜증나?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지금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제 흉을 보신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내 흉을 봤다고 그러니? 난 그냥 혼잣말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남들 다 들리는 데서 저 쪽팔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나는 그저 내가 시댁 올 때마다 했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해준 것뿐이야. 너는 집안 어른들 다 계신 데서 그렇게 말해도 되고 나는 안 되니? 그건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핑계 대지 마라. 나도 며느리인 네가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매번 잘해주려고 신경 썼다. 근데 너는 시댁 올 때마다 오기 싫다. 짜증난다. 얼굴 보기 싫다.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나라고 며느리를 보고 싶겠니? 그럼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뭐라 그래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은 그냥 불편하고 싫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럼 너는 시댁을 아예 안 보고 살고 싶니? 네.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좋다. 그럼 앞으로 너는 시댁에 오지 말아라. 이제 넌 우리 집 출입 금지다. 네, 출입 금지요? 뭐하니 얼른 나가지 않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바라던 거였잖아.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대전에 사는 66세 이현숙 씨입니다. 평생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이 씨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젊은 시절 이 씨는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새벽 5시부터 밤까지 이 씨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구워냈습니다. 이 씨의 제과점은 입소문을 타 여행객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맛이 좋기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이 씨는 단순히 빵을 만들고 파는 것을 넘어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두 아들은 모두 번듯한 직장을 얻었고 이 씨 부부는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드라마 속 고부 갈등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때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죠. 이 씨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수연 씨와 작은 며느리 김미영 씨였습니다. 이 씨는 두 며느리에게 조금의 차별도 두지 않고 똑같이 사랑을 쏟고 싶었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똑같은 자식이고 며느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큰 며느리 수연 씨는 이 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영특하고 배려심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씨는 수연 씨가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그 인품에 감탄했죠.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큰 며느리의 첫 인사는 예의 바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순간, 아, 이 아이는 잘 배운 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결혼 후에도 큰 며느리는 시댁에 대해 항상 깍듯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시부모님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다. 너도 좀 편하게 지내렴. 이 씨가 미안해하며 말하자
큰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큰 며느리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나서서 해야죠.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인걸요. 이 씨는 그런 큰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복이 많아서 저렇게 어진 며느리를 얻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수가, 너는 참 며느리 보기 좋다. 이따금 친구들에게 큰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을 때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에 이 씨의 어깨는 저절로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미영이는 이 씨에게 항상 어렵고 힘든 존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시댁에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처음 상견례의 자리에서부터 작은 며느리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이 씨가 건네는 따뜻한 말에도 그저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짧은 단답으로 끝내버리는 대화의 자리는 어색해졌고 이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씨는 작은 며느리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생각하고 더 살갑게 대하려고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씨는 작은 며느리에게 좋은 옷을 사다 주고 생일에는 비싼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더 신경 써서 챙겨주려 했죠.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이 씨의 이런 노력을 늘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도 그저 네, 잘 쓸게요 식의 건성스러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표정에는 별로 기쁘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미영아, 결혼하고 힘든 건 좀 없니?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면 작은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그 말투에는 명백히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의 마음은 아팠지만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두 아들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집을 지원해주고 결혼 비용을 보탰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는 이 씨 부부가 마련해둔 아파트를 주었고 작은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는 신축 아파트 전세 자금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시세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늘 큰아들네와 자신들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님, 형님네는 처음에 아파트를 주셨다면서요? 저희는 왜 전세 자금만 주셨어요? 지금 장남이 아니라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에 이 씨는 속이 뒤집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씨는 큰아들이 먼저 결혼해서 집을 준 것뿐이며 시세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영아, 시댁에서 차별한 게 아니야. 나중에 그 돈을 보태서 너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도 되지 않겠니? 이 씨가 좋게 설명해 주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저희는 집을 준 게 아니잖아요. 전세 자금이랑 집이랑 같아요? 자신이 적게 받았다고 느꼈는지 작은 며느리는 그것을 집요하게 이 씨에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따지기만 하는 작은 며느리의 태도는 이 씨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 씨는 큰 며느리 수연 씨를 볼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작은 며느리 미영 씨를 떠올리면 답답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왜 작은 며느리는 시댁을 이렇게 싫어할까? 이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이 씨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언젠가는 작은 며느리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인내했습니다.
한 번은 이 씨의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일입니다.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들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고 큰 며느리는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씨 역시 며느리들에게 말을 건네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미영이는 요즘 어떠니?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씨가 작은 며느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그런 이 씨의 관심에도 대충 대답했죠.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지낼만 해요. 식사를 제일 먼저 끝낸 작은 며느리는 자리에서 뜨더니 갑자기 구석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허리 아파 죽겠네. 명절도 아닌데 굳이 와야 하나? 집 가서 누워있고 싶다. 물론 그 말은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식탁에 앉아있는 이 씨 부부와 작은 아들, 그리고 마침 큰아들 부부까지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생일이라서 모인 자리인데 저렇게 대놓고 불평을 할까? 하지만 이 씨는 그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두 모른 척하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의 혼잣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 정말 짜증나. 귀찮아. 식사는 무슨? 시댁이랑 밥 먹으면 밥이 목구멍에 좋게 넘어가겠냐고.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황급히 아내를 저지했습니다. 미영아, 그만해. 작은 아들의 작은 제지에 작은 며느리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해요. 혼잣말한 건데 들릴 줄은 몰랐어요. 식사마저 편히 하세요. 이에 작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내한테 몇 번 주의를 줬는데 펄쩍 뛰면서 짐 싸서 처가에 쪼르르 가버리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 아들은 이 씨의 눈치를 보며 난처한 듯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안쓰러워 괜히 부모 등살의 아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까 박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작은 며느리의 혼잣말 문제는 점차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작은 며느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한숨을 푹푹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시댁 오기 싫다. 시댁 사람들도 불편해 죽겠네. 짜증나. 이 말은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함께 있는 거실이나 부엌에서도 스스럼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특히 이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면 작은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큰 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댁에 오래 있어? 누워만 있는 것도 슬슬 눈치 보이네. 집에선 눈치 안 봐도 되는데. 눈치가 보인다며 불평을 하면서도 정작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전부 이 씨와 큰 며느리가 도맡아 했죠. 결국 듣다 못한 큰 며느리 수연 씨가 조용히 작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동서, 듣는 귀가 많으니 어른들 다 계신 데서 시댁 오기 싫다. 일하기 싫다. 이런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형님, 같은 며느리끼리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잡돌이 하시는 거죠? 큰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칫했습니다. 아니, 혼잣말도 못해요? 되려 서운하네요. 큰 며느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 들리게 말하는 게 무슨 혼잣말이니? 동서, 예의는 좀 지켜야지.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은 싫고, 시댁 사람들 보기 불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잘못 없어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씨는 시댁 사람들 보기 불편하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은 며느리를 위해 신경 썼는데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었다니요. 이 상황에 큰 며느리마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습니다. 동서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뭐 어쩌겠어. 동서 맘대로 해. 큰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답이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씨의 인내심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쌓여만 가는 서운함과 분노 때문에 속으로 병이 드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시댁에 큰 돈을 빌려달라고 다짜고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작은 며느리의 남동생이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동생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처가 쪽 경조사 비용까지 시댁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시댁을 그토록 싫어하던 작은 며느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당당하게 찾아온 것도 어이없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영아, 아무리 그래도 처가 경사는 처가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우리도 노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작은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해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형님이었으면 해주셨을 거잖아요. 이 씨와 남편은 작은 며느리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시댁 오기 싫고 어머님, 아버님 보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시댁이 확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작은 며느리의 막말에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시댁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픽 쓰러졌고 옆에 있던 남편이 황급히 이 씨를 부축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시댁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추태냐? 이런 막말을 하는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썩 나가거라. 쓰러진 이 씨를 보자 당황한 작은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이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뒤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작은 며느리가 한 막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차라리 시댁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작은 며느리의 행태를 두고만 볼 수만은 없어. 이 씨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한 것과 똑같이 해주는 것. 이 씨는 그동안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참는 것이 작은 며느리에게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의 눈빛에는 차가운 복수의 결의가 서렸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던 착한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죠. 이 씨가 작은 며느리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을 결심한 지 한 달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가 이 씨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처럼 두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연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해.
명절 아침 분주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에서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일찍부터 와서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도와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반면 작은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평소처럼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푹 쉬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시댁 오기 싫어. 불편해 죽겠네. 짜증나. 집안 행사 때마다 왜 시댁 얼굴을 봐야 하는 거야? 그 순간 부엌에서 막전을 붙이던 이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씨는 모른 척하며 참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들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고는 작은 며느리가 들을 수 있도록 정확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작은 며느리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숨을 푹푹 쉬며 덧붙였습니다. 아, 며느리 보기 싫어. 맨날 불평만 하고. 오면 청소하고 밥 차려줘야 해. 용돈도 줘야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맨날 방에서 누워만 있고 이게 상전이 아니면 또 뭐야? 며느리 불편하고 짜증나? 순간 집안에는 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이 씨를 바라봤고 아들들과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며느리는 이 씨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이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흉을 본 것에 창피한 듯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더듬거리며 이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씨는 작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응?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지금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제 흉을 보신 거잖아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마음대로 혼잣말이라며 불평을 늘어놨지만 막상 자신이 당하니 얼마나 창피하고 기분 나쁜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내가 언제 내 흉을 봤다고 그러니? 난 그냥 혼잣말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작은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들 다 들리는 데서 저 쪽팔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하지만 이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시댁 올 때마다 했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해준 것뿐이야. 너는 집안 어른들 다 계신 데서 그렇게 말해도 되고 나는 안 되니? 이 씨의 말에 작은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아까보다 더 새빨개졌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작은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나도 며느리인 네가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매번 잘해주려고 신경 썼다. 근데 너는 시댁 올 때마다 오기 싫다. 짜증난다. 얼굴 보기 싫다. 입버릇처럼 그러는데 나라고 며느리인 너를 보고 싶겠니?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은 그냥 불편하고 싫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 작은 며느리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시댁을 아예 안 보고 살고 싶니? 이 씨의 질문에 작은 며느리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씨가 기다리던 순간이죠. 좋다. 그럼 앞으로 너는 시댁에 오지 말아라. 이제 넌 우리 집에 출입 금지다. 작은 며느리는 이 씨의 단호한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출입 금지요? 갑자기 말도 안 돼요. 지금 저 쫓아내시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당황하여 어버버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뭐하니? 얼른 나가지 않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거였잖아. 이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작은 며느리는 황급히 이 씨의 남편과 큰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그랬겠냐?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지 마라. 다 네 자업자득이야. 이 씨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그동안 행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씨의 결정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 수연 씨는 작은 며느리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동서가 시댁 오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신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남은 건 내가 마저 할 테니까 동서는 이만 들어가 봐. 큰 며느리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큰 며느리의 현명하고 통쾌한 대처에 속으로 옳지 하고 환호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이 상황을 어이없어하며 소리쳤습니다. 시댁에 제 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를 갈며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야 잠시 밖에 나가 있던 작은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우선은 아내의 가방을 챙기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이 씨는 작은 며느리는 일절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용돈이나 어떤 종류의 지원도 일체 끊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아들네에 대한 지원까지 끊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며느리가 직접 이 씨를 찾아와 울며불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영아, 너 내 성격 잘 모르나 보네? 화나면 칼같이 선 긋는 거 모르니? 내가 시댁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너한테는 시댁이 없는 거야.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한편 작은 아들은 아내를 나무랐고 작은 며느리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머니가 화나신 거야. 당신 그 혼잣말, 나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작은 아들의 질책에 작은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정말로 출입금지를 당했고 명절에도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작은 아들만 홀로 시댁을 찾을 뿐 작은 며느리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큰아들네는 시댁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용돈까지 받아오는 반면 작은 며느리는 혼자 초라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칼같이 끊어진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며느리는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뼈아픈 후회와 절망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받던 용돈, 생일 때마다 챙겨주던 선물, 용돈 및 지원 등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지원이 끊긴 것을 의미했죠. 작은 며느리는 그제서야 시댁의 지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위축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시댁에 출입 금지당한 며느리라는 시선을 받게 되면서 작은 며느리는 점점 움츠러 들어갔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는 모임에서는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치만 보고 있었죠. 작은 며느리는 그제서야 시댁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씨의 단호한 선택은 집안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불쾌한 혼잣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신경 쓸 이유도 없어진 것이죠. 이 씨는 마침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던 착한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이 씨는 큰며느리 수연 씨에게는 정과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큰며느리는 한사코 만류했지만 이 씨는 아이 키울 때 필요한 승용차 한 대를 선물했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간간히 챙겨주며 큰며느리와 손주를 살뜰히 돌보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항상 시댁을 잘 챙겨주니까 나도 너를 챙겨주고 싶은 거야. 받을만 하니까 주는 거다. 큰며느리 수연 씨는 그런 이 씨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시부모님께 잘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큰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올바른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얼마 후 작은 며느리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작은 아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이 씨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아이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사이가 좋지 못했지만 이제 손주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도 형님처럼 애도 봐주시고 조리원비랑 용돈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 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임신 축하한다. 하지만 그것과 시댁 출입은 별개 문제야. 내가 한 말 다 기억하지? 시댁의 꼴도 보기 싫고 오기도 싫다며? 결국 작은 며느리는 이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그땐 정말로 죄송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이제는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다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작은 며느리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뒤였습니다. 애를 봐주기는 힘들 것 같구나. 지원도 해줄 수 없어. 애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야지. 작은 며느리는 이 씨의 말에 격분했습니다. 알아서 키우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같은 며느리인데 형님한테는 차도 사주시고 조리원에 용돈까지 주면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만 차별하세요? 차별은 나쁜 거잖아요. 작은 며느리는 목청껏 소리쳤고 이 씨는 조용히 작은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너를 챙겨주는 게 큰 며느리한테 차별이 아닐까? 처음부터 큰 집, 작은 집 둘 다 똑같이 집 사주고 똑같이 지원해주지 않았니? 하지만 큰애는 항상 시댁에 깍듯이 대했고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킨 적이 없었다. 우리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늘 보여주었지. 이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며느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봐라. 어떻게 했니? 매번 불평하고 막말을 퍼붓고 시댁을 무시하고 항상 투덜거리지 않았니? 작은 며느리는 이 씨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왜 너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똑같이 해줘야 하니? 앞으로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씨의 단호한 말에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작은 며느리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흐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시댁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단 한 번도 작은 며느리를 찾아가지 않았고 산후조리는 물론 육아 역시 작은 며느리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출산 후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퇴사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은 점차 궁핍해졌고
육아용품 구입비와 의료비로 인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이 시댁의 한 행동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의 관계 또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의 아내를 원망했고, 작은 며느리는 시댁의 냉대의 남편에게 기대하려 했지만 이미 금이 간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이 씨와 큰 며느리 수연 씨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도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먼저 이 씨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들 집인데 자주 오세요. 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큰 며느리는 시댁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아서 챙겼고 이 씨의 건강을 살뜰히 돌봤습니다. 이 씨는 큰 며느리와 함께 동네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들을 구경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큰 며느리는 이 씨에게 최신 유행하는 카페를 추천해주며 함께 브런치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큰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이 씨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비타민을 사다 주거나 함께 병원에 동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정기검진 받으러 가시는 날 제가 함께 갈게요. 큰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이 씨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 복이 아예 없지는 않구나. 이 씨는 큰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큰아들 내외 집에서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큰 며느리가 손수 싸준 따뜻한 선물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놀이 물든 하늘을 보며 이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양보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작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며느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고, 큰 며느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씨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인 참음과 양보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단호한 성급기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이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더욱 진취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씨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리라 결심하며 이 씨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활짝 열리는 듯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